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백내장 황반변성, 그냥 나이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실제로는 산재로 승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직업병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과정을 실제로 진행하고 계신 이다은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노무법인 더보상 산재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다은 노무사입니다. 그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안구 질환이 어떻게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은 안구 질환이 노화 때문이라고만 생각을 보통 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유해광선 노출이나 쇳가루 같은 이물질 때문에 눈에 손상이 누적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 유해광선이라고 하는 거에는 또 어떤 종류가 있나요? 유해광선은 용접 작업 시 많이 방출이 되는데요. 유해광선에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자외선은 눈 표면인 각막뿐만 아니라 수정체나 망막에도 손상을 유발시키는데요. 이때 수정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백내장이 유발되는 거고요. 망막이나 황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황반변성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유해광선이 많이 나는 직종들이 아까 용접공 말씀하셨는데 그 용접공 말고 다른 직종에서도 발생하는 게 있을까요? 취부공, 사상공, 제광공 등도 유발될 수 있는데요. 이분들은 직종에 따라서 작업 방식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모두 눈에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에서는 직업병 위험이 높습니다. 취부공은 용접 작업 전에 철판이나 부품을 가용접으로 임시 고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때도 용접 불꽃이 노출되게 되고 보호 장비 없이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상공은 용접 후 그라인더로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이때 금속가루가 고속으로 튀게 되면서 눈에 들어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강한 빛과 고열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제광공은 철판을 절단하거나 가공하거나 구부리는 작업을 하는데요. 쇳가루, 절상열, 강한 진동이 동반되기 때문에 눈에 지속적으로 자극이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사실 용접공이나 사상공 이런 분들은 보통 고소음이나 또 좀 호흡성 분진에 많이 노출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산재, 난청이라든지 폐질환 산재를 많이 하시는데 안구 질환도 꼭 한 번씩은 시도를 해보거나 검토를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분들도 용접공처럼 눈에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다는 점은 공통적인데요. 이분들은 직업병으로 인식되는 빈도는 낮은 편이어서 좀 더 세심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노무사님, 실제로 그런 좀 유해한 환경에서 일하신 분들이 실제로 승인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한 의뢰인은 32년 9개월 동안 용접공으로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력이 점점 나빠지시더니 정밀안과 검진에서 양암 황반변성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 눈의 시력 수치가 거의 실명 수준으로 떨어지셨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크게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셨던 거죠. 이분은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 또 어떤 식으로 입증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의뢰인의 오랜 기간의 용접 수행 이력에 집중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유해광선 노출 환경을 분석하였고 직업성 질환임을 입증해서 산재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 8급을 판정받으셔서 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보상금 약 4,900만 원을 수령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동안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고 넘겼던 것에 대해서 억울함은 조금은 풀었다는 점이죠. 직업병이라는 걸 인정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분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뜻깊은 일이셨을 것 같아요. 안구 질환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생소한 것이고 또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은데 승인이라는 결과가 난 게 위로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안구 질환 같은 경우는 보상금의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안구 질환은 교정시력 수치로 장애 등급이 결정됩니다. 교정시력 수치에 따라서 급수가 나눠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쪽 눈이 교정시력 0.6 이하라면 장애 13급,
양쪽 눈 모두 교정 시력이 0.6 이하라면 장애 9급, 마지막으로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수준이라면 장애 8급을 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뢰인 분께서도 한쪽 눈은 정상 수치였으나 한쪽 눈이 안전수동으로 거의 실명 수준에 해당하셔서 장애 8급을 판정받으시게 됐고 그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받으셨습니다. 이 안구 질환 같은 경우 퇴직한 지 오래 지나셨어도 이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실제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퇴직한 지도 오래됐는데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산재가 될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은 노화에 의한 질환이 맞기는 하지만 직업적 유해 작업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이 질병이 자연적인 속도보다 훨씬 더 중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직업 환경이 질병 발생 시점과 진행 속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접근했고 결국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퇴직 후 10년이 가까이 지난 시점에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을 진단받으신 분들도 직업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오늘 정리하자면 그냥 나이 탓이지 뭐 하고 넘긴 이 안구 질환들이 사실은 수십 년간 작업 환경에 의해서 발생한 직업병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유해광선이나 쇳가루, 철가루에 오랜 기간 노출되어 온 분들이라면 노화 때문만이 아니라 일 때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한쪽 눈을 거의 잃으면서까지도 이게 업무 때문인지 생각을 못 하시고 참고 지내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런 작업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놓여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런 구조 때문인 거네요. 네, 그래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내가 괜히 참은 게 아니구나, 정말 일 때문이었구나 라고 억울함은 조금은 풀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돈보다도 더 중요한 보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한 작업을 해오셨던 분들, 또 진단은 받으셨지만 퇴직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분들도 그냥 나이 탓이지 뭐 하면서 넘기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혼자서 판단하지 마시고 그 억울함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 일 때문이었는지 판단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